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테슬라 사이버캡입니다. 여기 있는 차는 사이버 트럭인데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때려봅니다. 다들 한 번씩 때려볼 정도로 이렇게 치면서 다니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지. 이거는 워낙에 방탄차야. 중간에 어떤 사람은 아마 이거 막 발로 차고 뭐 때리고 할 겁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지. 무슨 상관? 어차피 우리는 방탄인데 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손때도 엄청 많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때렸던 것 같아요. 여기 봐, 손자국 봐, 엄청 많이 때렸어.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아니 무슨 전시를 이딴 식으로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인공이 이 차가 아니라 바로 이 차이기 때문이죠. 테슬라 사이버캡.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되네요. 사이버캡이라는 차가 뭐예요? 얼마 전에 워너브러스 스튜디오에서 공개한 그 차가 바로 사이버캡인데요.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죠? 엄청난데 엄청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차 인테리어를 한번 보세요. 인테리어에 뭐가 있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로보택시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운전을 하려고 그래? 도로에서는 로봇한테 맡겨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나 그거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인간이 감히 개입하지 마라 라는 차원으로 핸들 같은 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섭섭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위로 열리는 거링 도어를 채택했을 때는 이렇게만 열리면 그다지 실익이 없겠죠. 사실 열릴 때 천장 부분 일부가 따라 올라가야 들어갈 때 사람이 좀 더 여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X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거링 도어를 갖고 있으면서 윗부분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윗부분도 같이 열리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컨셉인데 컨셉은 아무렇게나 만들면 될 텐데 그걸 왜 도입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냐면 사실 이 차는 그냥 컨셉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있죠. 모델2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일반인들이 살만한 저가 모델을 내놓을 건데 그 저가 모델의 출시를 당장 하진 않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실제로 8월 8일에 하지 않았지만 그러자 사람들이 이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모델2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대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다? 로보택시가 모델2란 얘기예요. 모델2라고 그냥 팔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 말고 아무런 이점이 없잖아요. 모델2에다가 당연히 로보택시 기능을 넣어서 택시로서 먼저 판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택시로 판매하고 그 차체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델2라는 자동차, 아니면 저가 소형차에 또 다른 이름을 붙인 자동차가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볼륨 모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의 첫 번째 디자인인데 사실 봤을 때 어떠세요? 느낌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멋지다고 생각되는데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 뒷유리. 뒷유리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 알로이 휠 이런 거 없습니다. 아마 철제 휠이 들어있고 공력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정말 이 차의 흉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차의 장점으로 느껴져요. 특히나 이 뒤쪽에 유리가 없어서 이 차가 더 매끈하게 보이는 거, 더 슬릭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램프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때도 됐죠. 일자 테일 램프라는 게 업계 표준처럼 돼가고 있어서 그다지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일자 램프를 자동차에 적용했을 때 신선함, 그런 것들을 선사했던 게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저 일자 램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오리지널의 느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일자 램프를 사이버 트럭처럼 넣은 게 아니고 얘는 약간 반사광으로 넣었네요. 아마도 조만간 테일 램프를 반사광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시게 될 겁니다. 이름이 주니퍼라고 하죠. 모델 Y의 신모델이 이 테일 램프를 반사광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양산차 중에 테일 램프를 반사광으로 사용하는 차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완전히 유리가 없고 그냥 딱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열려서 뒤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선 이게 트렁크고 뒤쪽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모델2로서 양산이 된다면 이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뒷유리까지 있는
뒷좌석까지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거리에 딱 나타나면 오, 저 차 봐라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모델 3 저기 있는데 이제 평범하게 보일 정도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돈이 들어갈 만한 꾸밈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요소만으로 굉장히 독특한 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디자이너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러면 시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2열 있고 뒤쪽에 또 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앞좌석 운전석이 거의 뒷좌석처럼 돼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에 뭐 특별하게 달려있는 게 없고 컵홀더만 있습니다. 로보택시라고 하니까 저 컵홀더에 그러면 쓰레기 같은 거 놓고 내리지 않겠냐? 저기 음료수 같은 거 막 버리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보택시를 만들면서 테슬라는 또 하나 공개한 게 있습니다. 로봇 청소장치. 사람을 한번 태우고 나면 다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로봇이 또 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져 있어서 당연히 매번 새롭게 청소해서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한 단계 앞까지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내에서 저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크죠. 20인치가 넘는 업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고?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까지 갈 때 저런 식으로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차 안에서 할 게 없습니다. 뭔가를 봐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심심해. 그렇기 때문에 저 디스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이 차에는 운전대 있어요? 없죠? 페달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충전구도 없습니다. 이 차는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차를 무선 충전으로 하고 2026년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을 3만 불 이하로 낮춘다고 합니다. 사실 3만 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로보택시니까 오히려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로보택시가 더 저렴해질 수 있냐면 로보택시가 되면 배터리 용량이 큰 게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 같으면 배터리 큰 것을 가지고서 장거리를 간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큰 걸 가지고서 한번 충전하고 며칠씩 쓴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로보택시는 한번 갔다 오면 다시 들어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이 배터리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아마 가격을 3만 불 이하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보택시하고 나는 별 다름없는 자동차 사용을 한다, 나는 어차피 한번 갔다 오면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터리 양이 절반이고 가격이 3만 불 이하인 그런 테슬라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만 불이면 요즘은 4천만 원 조금 넘을 텐데 이 자동차를 만약에 4천만 원 보조금 받아서 3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만 내놓은 건 아니죠.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더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기도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뭐 칵테일을 따라주기도 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로봇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걷는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로봇을 볼 때 인간이 여기 있으면 요 너머에서만 로봇들이 활동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하고 섞여서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이 로봇을 칠 수도 있고 로봇이 인간 쪽으로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로봇이란 얘기죠. 그리고 로봇이 실제로 칵테일을 따라주는 거,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 따라주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는 것들을 움직여야 되잖아. 게다가 무게는 계속 변하잖아요. 게다가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반응해야 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옵티머스를 리모트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리모트 컨트롤을 해도 대단한 겁니다. 모든 디테일한 동작을 다 리모컨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중에 주요한 기능들을 여기서 저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은 로봇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어쨌든 옵티머스가 등장했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 옵티머스가 직접 운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보여줬던 것 중에서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에게는 로보밴이었습니다. 로보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타고 거기서 목적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차를 움직여주는 거, 온디맨드 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우리 집 앞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이런 게 된다면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택시나 아니면 자가용보다 훨씬 더 나은 운송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을 보면 뭔가 뻥 같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시간이 늦다 뿐이지 결국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거든요. 로보택시도 2026년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